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집 밑에 있는 이 낙동강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는 감동 나루 이 백길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구포라는 이 선착장이 있었습니다. 이 구포라는 지명이 이 조선시대에 구포라는 포구가 있었던 것에서 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 구포는 이 영남 지역의 이 물류 저장고였고 물류 창고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류가 이 발전된 그런 곳입니다. 그 구포라는 그 나루터 이름이 지금 이 구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지금은 강 위에 세워진 인도교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 조그마한 이 뚝섬이 있는데 그쪽에 공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포역에서 연결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뚝섬과 함영동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이 길이 되었습니다. 참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중학교를 나왔는데 물론 국민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으니까 여기가 고향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때는 여기에 소시장, 게시장 참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저 안쪽으로 뚝방길이 있었는데 참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한 만큼 우리나라의 국력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몹시 붕괴해가지고 이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결혼을 함에 있어서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적극성을 떱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특히 나이 이야기를 듣는 여성 여러분,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많은 점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납니다. 육체적인 힘이 그렇고 또 행동하는 반경이 그렇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가장 어떤 차이가 뭘까?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판단력이 신속성과 결정력이 신속성이 아닌가 이렇게 내 바라봅니다. 판단력이 신속성과 결정력이 신속성, 아마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가르는 가장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결혼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판단력과 결정력은 굉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남자는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여성의 판단력은 대단히 늦습니다. 그리고 결정력은 더 늦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가져오느냐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남성은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가 하면 여성은 타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자가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과 타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의적인 판단과 이 타의적인 판단,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자의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의적인 판단에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이럴 것이야 하는 것보다도 남이 볼 때 이 사람이 이럴 것이라 여기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의적인 판단과 이 타의적인 판단이 아주 큰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차이가 얼마만한 것을 가져오는가? 그것은 정말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여성들은 이 남성을 판단할 때, 즉 자신이 배우자를 판단할 때 자신이 이 판단과 의식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대등소이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봅니다. 이 고려시대의 문집이나 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그 책에 보면은 거기에도 연애 결혼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100명 중 한두 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이런 책들을 보면 조선시대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에 있어서는 조선시대에도 어떻게 이 고려시대처럼 이렇게 남녀가 연애 결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남녀가 아예 만나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아예 만나지를 못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나는 이야기합니다. 꽃이 한 그루 피어 있습니다. 나비가 꽃을 쳐다보면 시선 희롱죄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비가 꽃 위를 휘휘 날아다니면 추행이나 스토킹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돈이 되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돈. 이제 나비가 꽃 위를 휘휘 나다가 꽃이 잎사귀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꽃이 잎사귀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러면 강간 미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생매장 당하고 최소한 징역 3년, 징역 5년 그렇게 살게 됩니다. 물론 직업을 잃어버리는 건 당연하고요.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 이것은 너는 인간으로 살지 말아라 하고 사회적으로 생매장 시켜버리는 행위입니다. 남자가 어떻게 여자한테 다가올 수 있나요? 여성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어떻게 여성 곁에 다가올 수 있나요? 이제 나비가 꽃 뒤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강간이 됩니다. 강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강간범을 용서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성 여러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폭행범은 이해할 수 있다. 절도범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강간범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의 인생은 끝납니다. 그 남자가 아무리 많이 배웠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던,
집안에 아이가 많든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 여러분, 그리고 나의 글을 듣는 또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차갑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남자가 여성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강간범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성이 1대1로 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1대1로 했는데 그 여성이 구제불능이 되는 것입니까? 그 여성이 신체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여성이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낙동강에 배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낙동강물이 큰 타격을 받나요? 태평양에 배 한 척 지나갔다고 해서 태평양 못 쓰나요? 성인 남녀가 1대1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자율적인 관계를 가졌으면 화관이 되고, 자신이 의지와 관계없이 되었을 때는 강간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성이 볼 때는 그냥 한번 들들 털고 가면 끝납니다. 그런 문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사후 피임약도 있어서 임신의 걱정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처럼 남녀가 이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임신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이 신체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는가요? 여성이 정말로 전치 5주 10주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이게 아주 험악한 얘기 같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닌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남자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처벌을 가합니다. 그가 서울대학을 나왔든, 그가 회사의 대표이든, 그가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직장을 잃고 직업을 잃고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족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가 강간범이라고 하면 아들, 딸이 쳐다도 안 봅니다. 종회에 가도 전마가 강간범이야, 전마가 추행범이야, 이렇게 하면 사람 대우를 안 해줍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살겠어, 이렇게 해도 주기적으로 이장이 찾아와가지고 강간범 잘 있나, 이렇게 합니다. 산이 싫어서 깊은 절에 고도로 가면은, 그래서 무인도에 들어가 혼자 살면은 언제 처음 보지도 못한 5,000개 의장이 찾아와가지고 야, 이 자식아, 강간범이 여기 왜 왔어? 여가 인마 네 사는 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가을 하늘에 낙엽 떨어지듯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은 애비의 밑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과거 A는 전신만신 의사였고, 전신만신 건물주였고, 전신만신 100억 갑부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모든 여자들이 수치와 데이터로 의존해서 짝을 찾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수치와 데이터 말입니다. 뭐가 수치와 데이터냐? 키 180은 되어야 돼. 30평짜리 새 아파트 있어야 돼. 현금 몇억 원 있어야 돼. 너 부모가, 시부모가
노후 대책은 세워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대 30대 남자한테 이걸 왜 찾지요? 20대 30대 남자가 무슨 새 아파트 사나요? 새 아파트가 네 집 장난인가요? 물론 하면 되지요. 인생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3억 4억 대출해 달라면 되지요. 영혼을 팔아서 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게 행복할까요? 봉급 얼마 받는다고 영혼을 가라앉아서 아파트를 사나요? 저 멀리 바다 건너 일반 여자는 단칸 월세방이라도 좋아, 우리들이 몸낼 그대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 여자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키 180에 30평짜리 새 아파트에다가 현금 몇 억 있어야 되고 시부모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갖추려면 상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상위 1%가 아니고 상위 0.01%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수치화 데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쓸만한 남자가 없어. 요즘 쓸만한 남자 어디 있나요? 여자가 좋다고 따라다니면 바로 구속됩니다. 여자가 좋다고 번호표 달라고 하면 바로 경찰서 가야 됩니다. 인생을 걸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남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나요? 당신은, 이 글을 듣는 바로 여성 당신은 키 175에다가 월 1,000만 원 벌고 땅이 몇만 평 있으며 얼굴이 예쁘기가 마치 아이돌 뺨치듯 하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조건을 나열하면 과연 그 안에 당신은 들어가는가요? 과연 여자는 과연 그 많은 조건에 들어가는가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의 얘기 잘 들으세요. 무엇이 남자를 잡는가? 무엇이 남자를 잡는가? 무엇이 내 남자로 만드는가? 그것은 결코 고상한 학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멋진 직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아파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남자를 잡는가? 바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육체가 남자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말하는 당신의 목소리가 남자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다루는 화려한 기술이 남자를 완전히 녹아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 농으로 듣지 마세요. 여자는 이러한 기술을 익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자의 최고 기술입니다. 여자의 최고 기술은 더 좋은 학업과 더 좋은 스펙과 더 좋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최고 기술은 남자 꼬시는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이쁜 년보다도, 아무리 잘난 년보다도 시집잘간 놈이 연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맞는 얘기입니다. 시집을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남자를 꼬시는 기술, 남자를 다루는 기술, 남자를 녹이는 기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술로 무장해가지고 나서야 된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들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오면 바로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강큰 남자라 할지라도 여성에게 다가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하철에서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는 게 남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그게 남자들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남자들이 잘못이 아니고 바로 이 우리나라의 카르텔이 만든 병폐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어갑니다. 그러나 그 전염병이 병원군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제도가 하나 잘못되면 그것이 전염병처럼 온 세상을 쓸어갑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그 잘못된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싸지는 똥에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 요만하고 줄이겠습니다. 이만하고 줄이랍니다. 그러고 또 계속 얘기를 해야지요. 우리나라의 청춘 남녀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또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청춘 남녀가 떡을 쳐봐야 됩니다. 청춘 남녀가 떡을 쳐보면 영이 남자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정말 이뻐. 이 여자 정말 사랑스러워. 이 여자 정말 믿을만해. 그러니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영이 여자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이 남자 정말 성실해. 이 남자 정말 괜찮아. 그러니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돈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돈이란 개념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너무 일을 하는데 도대체 기혼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기혼자들이 밖에서만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있는 곳에 하나가 존재한다. 남자에게 일이라는 것은 안과 밖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밖에 일만 잘한다고 그게 남자 아닙니다. 아내 일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밤일입니다. 밤일이 뭐냐? 부부가 박아야 될까요? 아닙니까? 박아야 애를 낳지요. 안 박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아니 물론 그 박는다는 게 도대체 뭘 박는 건지, 그게 여자가 박는 건지, 남자가 박는 건지, 어디다 박는 건지, 뭘 박는 건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한갑이 넘는 나이에 그걸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안다고 하면은 또 5만이 될지 10만이 될지도 모르는 패미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저놈 잡아라 라고 또 난리를 칠 때니 내 말을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마누라가 좀 더 사랑스러워지고 싶나요? 그러면 많이 박으세요. 자신의 아내가 좀 더 자신을 아끼고 싶나요? 그러면 많이 박으세요. 자신의 짝이 더욱 부드러워지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많이 박으세요. 마누라가 박든지 남편이 박든지 뭘 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밤일 좀 열심히 합시다. 밤일을 열심히 해야 집안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고 내가 도대체 이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도대체 뭔 떡인지 모르겠는데, 역시 그게 뭐라고 하면은 또 지랄지랄 할 테니까 내 말은 못 하겠고,
어떤 청춘 남녀는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떡집 사장이 이 아침에는 참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좀 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점심에는 들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치고 저녁에는 콩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집 사장이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고 내 기혼자 여러분들은 이 박는 거라고 했는데 그 뭐 도대체 이 박는 게 뭔지를 내 모르겠으니까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엔 세모난 파이프 받고 점심 땐 네모난 파이프 받고 저녁 땐 둥그런 파이프 받고 밤도 낮도 없이 빠가 되니까 아마 떡집 건설회사 사장이 아마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기혼자 여러분들은 이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참 우리나라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하고 이래도 열체고 저래도 열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또 열심히 살아야지요. 따라서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